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이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된 것인지 다른 또 리오프닝으로 쏠림이 다시 가중된 것인지 옮겨간 것인지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 증시가 네.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하나 소멸될 만 하면은 네. 다른 테마가 타이밍이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 좀 받쳐주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당분간에는 이렇게 뭐 지수 상단 자체는 조금 제한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테마 주간 수급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매 이게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됐죠. 거의 뭐 이번 네. 주부로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크로적인 영향들이 증시에 미치는 게 커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요인들이 그 당분간 지수 방향성, 그 주가들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적인 요인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론 개인의 수급은 아니지만 네.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 또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1,3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1,300원대를 합의하면서 이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또 단숨에 1,300원대로 올라오니까 환율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 그냥 뭐 기대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환율이 그때 지난 6월, 7월 뭐 1,2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1,26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좀 과도하게 좀 내려온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환율 상승은 그냥 되돌림 정도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율의 예측이 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위에 상단을 좀 전망해 보자면은 1,350원대가 상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뭐 적어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다음 주 후반에 있는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때까지는 달러와는 좀 연동이 되면서 네. 1,300원에서 1,350원대 이 레인지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도 환율이 그 이상으로 뚫고 간다라는 전망들이 확산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도 저는 뭐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란 동결 자금 뭐 해소 이슈와 관련해서도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 뭐 요즘에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쵸.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것도 한국이 예전에 예. 지급하려고 했다가 지급 안 하고 있었던 돈들을 이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향 자체는 저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차피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지급한 형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봐야 될 게 그냥 종목 선정, 업종 선정 아이디어로 한번 도출을 해 보면은 네. 이란에서 이제 자금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이란이 이제 돈을 예전보다는 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쪽에 조금 성과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수주 쪽에 해외 플랜트 업체들은 한번 다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 플랜트 생각. 업체들. 예, 이란 쪽에 수주 경험이 있는 것들 네. 그들도 이제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또 이렇게 쏠림의 순환매라고 네. 해야 될까요? 계속 핑퐁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증시가 재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연속성, 지금 봐서는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중국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야, 근데 한국이 확실히 화끈한 게 그 네. 뉴스 나오자마자 뭐 화장품주들은 상한가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따라가야 될까? 이미 갭 자체가 이만큼 떠버렸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옥석 가리기,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 뭐 엔터,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 리조트 네. 쪽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 키워드에 맞춰서 카지노 쪽 같은데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소비가 예전만큼 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중국도 소비 자체가 양극화되고 부자들, 상위층들이 돈 많이 쓰는 테마 업종을 생각해 보면은 화장품보다는 차라리 카지노 이쪽이 더 클 카지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 지금 시점에서 중국 매매 내가 굳이 하겠다라고 보면은 화장품 이런 것들도 뭐 단기적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카지노 쪽들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사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그쵸. 있을 텐데 워낙에 그동안 잘 왔고 실적도 괜찮아서인지 네.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JYP 엔터테인먼트야 실적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서 약간 못 채우니까 또 오늘 10% 조정을 네, 받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엔터주는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는 지금은 좀 뭐
1, 2주 정도 보는 게 아니라 3, 4개월 좀 연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지금 빠질 때 뭐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평단가 낮출 기회가 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 자체가 높아진 것뿐이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적 자체 전망들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 이거는 오히려 주가 이 하락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엔터주도 한번 나눠서 사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엔터주도 이렇게 하락하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코스닥이 힘들죠. 낙폭을 튀어요. 네, 근데 힘들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제 좀 변하셨어요? 어떠세요? 변한 것보다는 그냥 네. 뽀모 현상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 뽀모 현상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MSCI 편입 그때 금요일 날 이후로 주가가 좀 변동성이 네. 요동치긴 했는데 그 당분간 이렇게 2차 전지주를 둘러싸고서 시장 투자자들도 야 이거 더 담을까? 아니다 이제 내릴까? 이 싸움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변동성은 있지만 네. 아래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정고점을 단순히 돌파하기도 어렵고 좀 그 박스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방 경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과거에 다른 뭐 버블로 불렸던 그런 네. 테마주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실체 자체는 있잖아요. 실적 그렇죠. 자체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더 올릴 만한 힘들은 이후에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빠질 만한 그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오늘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다라는 네네. 2분기에 대한 평가잖아요. 뭐 네. 3분기,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하반기 3분기까지도 그냥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기대하는 거는 미국이 뭐 지금 골디락스 나오면 한국도 네. 같이 올라가면서 실적 빠르게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 하반기 때 3천 그냥 갑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빠른 반등보다는 바닥을 통과하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이런 전제로만 증시 전망을 해봐도 증시 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계속 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보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내일 휴장인데 내일 휴장인 가운데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실물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잖아요.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골디락스 이야기 나오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모 회사에서는 조금 뻘쭘하겠지만 경기 집체 전망까지도 철회를 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부터는 지표가 잘 나오면은 증시의 호재, 예. 증시의 호재, 안 나오면 악재 이 구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기대치도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한정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반대로 중국 쪽들은 지금 기대치들이 너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오히려 중국 쪽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부동산 이슈 또 불거졌잖아요. 중국의 뭐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 위안 그리고 네. 완다 도미노 디폴트 위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정말 잊을만 하면 부동산 문제 그러게요. 수시로 부각이 되는데 이것도 봤을 때 그 지난번에 헝다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헝다 사태랑 맞아요. 좀 비슷하게 네. 계속해서 시장에 수시로 위기가 나오긴 하고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균열들, 부작용들은 당국 차원에서 좀 막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보다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중국 정부에서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 놓고 봤을 때 중국 굳이 저희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제는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펀드들의 수급을 봐도 네. 중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오히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랑 비슷하게 야 중국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거 있겠냐? 네. 지금 여기서 사는 자리가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굳이 저희가 중국 쪽에 대해서 과도한 비관론, 인버스 베팅, 하방 베팅 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래도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괜찮게 봐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아까 초반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지금 매크로적인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큰 장세여서 아마도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의 포모 현상이 언제쯤 해소될지가 향후 증시 방향성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불씨들이 남아있고 네. 기대감들도 남아있는 만큼 지금은 당분간 한 2주 정도 기간 놓고 봤을 때 잭슨홀 미팅까지 놓고 봤을 때 그냥 박스권 장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럴 때 필요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저는 내일 모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